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이 책 2탄 준비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너무 내용이 깊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는 썸네일에 이렇게 주먹을 들고 화가 난 얼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에 아이들 사진과 이렇게 행복한 모습,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와 좀 더 좋은 관계,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의 개선, 여러분 마음의 평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육아서 한 권으로 정말 그걸 이룰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 전에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아이는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 남의 눈치 많이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히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꼭 읽어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좋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막 꼭 읽어봐라, 막 인생책이다, 막 이 책 한 권이 최고다, 이런 소리는 제가 어지간하면 하지 않죠. 자신이 남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싫어할까? 내면에 갈등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 놓고요, 맨날 남편 탓,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요, 뭐가 어째요 저째요 저째요,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릴 적에 사회성이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요, 자기 아이가 사회성이 없을까봐 걱정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사회성이 없습니다. 정작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자신이면서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아이잖아 라면서 사회성을 키워준답시고 상처받는 공간으로 아이를 내몹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빨리빨리 보내버립니다. 내가 별로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힘드니까. 그쵸? 사회성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엄마랑 눈을 잘 맞추고 엄마랑 대화를 잘하고 엄마랑 잘 노는 아이는 누구와도 잘 지냅니다. 자, 아이는요, 바깥에 나가서 사회성이 없던 낙인이 찍히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회성이 없고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패턴을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그쵸?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왜 사회성이 없을까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남편과 사회성 얘기, 여러분 집단 생활하면 사회성이 있을까요? 여럿이 모여 살면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네.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집단 생활을 아주 어려서부터 해보신 분은 그게 사회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받았을 때만 사회성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요, 소녀 가장 노릇을 하거나 엄마 노릇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를 보살펴야 되거나 관계가 안 좋은 부모의 감정을 보살펴야 되거나 가난했을 때 돈을 벌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내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떼쓰고 얻어먹고 자고 먹고 놀고 하는 게 어린아이 일과입니다. 근데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역할을 돌봐야 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를 희생시킵니다. 동정심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가엾다,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막 봉사하고 기부하고 막 남을 도와주고 세상 불쌍한 기사들은 다 보면서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푸른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제일 불쌍해. 네, 내가 불쌍하면, 내가 정말 불쌍하면 불쌍한 사람만 찾아요. 사실은 내가 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건강한 부모에게 자라지 못해서 내가 어떤 막 역할을 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좋은 부모로 비춰지는지 신경 쓰기 전에 아이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아이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그만 보시고 우리 아이가 뭐 좋아하지? 우리 아이가 뭘 싫어하지? 를 보세요. 근데 이걸 볼 줄 알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얘는 전능하다.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는 에디슨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만 바라봐 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평가에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아이가 키가 작아요. 라고 고민을 하는 부모님은요.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야 됩니다. 밥을 안 먹거나 키가 안 큰 어떤 지점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키가 작았지만 키가 작은 걸로 별로 걱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밥을 왜 잘 안 먹었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고 그 상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그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밥을 안 먹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남편과 대화를 해서 어린 시절을 엄청 분석했어요. 분석해서 우리 애들은 밥을 정말 잘 먹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간 맞춰 밥을 주지 않아요. 자, 젖은요 배고플 때 먹습니다. 1시간에 한 번도 괜찮고 2시간에 한 번도 괜찮아요. 시간을 재서 몇 시니까 밥 먹어야지 하지 않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에 밥도 배고플 때 먹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면 조금 이따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은 언제 자요? 졸릴 때 잡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잠을요 9시에 자야 한다. 그런 세상에 어딨어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밥 먹고 시간 맞춰서 자나요? 혹시 성인이 된 지금도? 거의 없을걸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은 아이는 잠을 많이 안 잔다고 합니다. 순간순간이 즐겁고 신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쓸 때까지 세상을 탐험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깨어있을 때 마음껏 세상을 탐험한 아이들이 자존감 높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돌전부터 지금까지 12살, 10살, 7살인데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이때 자요.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잠을 자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침에 학교, 유치원 아주 잘 다닙니다. 예. 물론 좀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가 있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아이의 몸이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믿어주세요. 네가 옳다, 네 감각이 옳아, 네가 배고프고 네가 졸린 게 맞다라고 해주면 아이가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위험한 순간에도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할 때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지금 위험한 것 같아, 탈출해야겠어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키우려면 배고플 때, 졸릴 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착하게 키우지 마세요. 고유성을 잃어버린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착하게 키우면 착하다는 건 뭐예요? 남의 관점에서 저 사람에 만족하게, 저 사람이 뭐 시키면 예스,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 남을 케어하느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을 억누른 채 지내왔기에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존재 그 자체로 고요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수업도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쪽지 돌리고 자고 혹은 다른 생각하면서 쉬는 시간에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악 듣고 방송하고, 저 이런 쪽 좋아했어요. 근데 학교에는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 사실은 학교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의 고유성을 인정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네, 더 잘 됐을 텐데, 그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으면 오감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시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눈앞에서 여러분 끔찍한 장면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맨날 싸우고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가 튀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차라리 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력이 매우 나쁠 수 있어요. 실제로. 자, 청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 누가 맨날 싸우거나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막 누가 옆에서 맨날 막 쌍욕을 하고 막 부정적인 말만 한다거나 그러면 듣기가 싫죠, 우리가 귀가.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산 사람. 우리 집에 뭐 술 주정뱅이가 있었다거나 어떤 패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후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요,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나는 귀가 안 들리지?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받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 안 좋아. 타고나기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의사가, 여러분, 자연계에 어떤 동물과 곤충도 의사가 없습니다. 인간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옛날에 의사도 없었죠. 원시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완전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놀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대소변 가리는 과정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똥 쌌어요, 똥 쌌어요, 사유리. 우리 사유리 똥 쌌어요. 이러면서 아이 엉덩이 씻겨줄 때 노래를 부르며 씻겨줬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의 똥이 더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의 똥을 더러워하고 냄새나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똥을 절대 안 싸고 참아요. 똥이 마려워도.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애 빨리 데려가야겠다고.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면은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혈색이 막 돌아오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변을 보는 거 불편해하는구나. 우리 불편한 집이나 불편한 장소에 가면은 변비 오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이도 불편하면 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기본 욕구거든요. 근데 먹을 때 어때요? 자유롭게 먹도록 해주세요. 아무 시간에 아무렇게나 안 먹어도 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돼요. 굶어도 상관없습니다. 먹는 거 자유롭게, 자는 거 자유롭게, 푹 자고, 좀 늦게 일어나면 어때요? 학교 갈 때 되면 다 잘 가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싸는 것도 마음 편하게 좀 쌀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기저귀도 천천히 떼도 됩니다. 저도 다 천천히 뗐죠. 저는 어쨌든 프리미엄 교육을 통해서 먹고 자고 싸고 이 정도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가 잘 자랍니다. 요것만 잘해줘도.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힘든 거예요.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대상 항상성이 뭐예요? 까꿍 이거죠. 엄마가 없어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까꿍놀이 왜 하냐면 엄마가 숨어있어도 까꿍 이거 계속 하면서 아이가 저 벽 뒤에 엄마가 있구나. 화장실에 가도 엄마가 있구나. 똥을 못 싸게 해요. 화장실만 가면 쫓아와.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엄마가 없으면 얘는 죽으니까요. 요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이 시기에 엄마가 자꾸 사라진다거나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엄마가 내 곁에 있는 상황과 있지 않는 상황, 엄마가 내 옆에 없으면 젖도 못 먹고 잠도 편히 못 자고 똥도 편히 못 싸는 너무나 애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은 부모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엄마의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엄마의 사랑은 항상 있는데 모르니까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더 이뻐하네. 내 눈앞에서 동생 젖주고 동생 기저귀 갈고 동생 안아주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질투하고 싸울 때는 엄마의 마음이 누구 하나가 더 이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알아차리죠. 꼭 내가 덜 이뻐하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뻐하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비교를 합니다. 고유한 사랑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존재 자체로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항상 비교를 당하거나 누굴 더 예뻐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성적이 나쁠 때마다 야단 맞은 아이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공부 자체를 싫어할 수 있게 돼요. 비교를 당한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열등한가 봐 라고. 아이에게 소중한 것은 좋은 성적이 아니라 배움 그 자체입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라. 이것이 많은 성공 자기계발 관련된 책에 나오는 거죠. 부족한 걸 노력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 일적인 부분, 이쪽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힘듭니다. 남편과도 힘듭니다. 배우자와도 힘듭니다. 자, 우리가 남편에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 남편이 내가 뭔가 요청하면 거부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사람은요, 남편에게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알아서 해줬으면 합니다. 알아서 나를 사랑해줬으면, 누구처럼? 우리 엄마처럼. 엄마한테 바라는 거죠. 엄마가 알아서 나를 사랑해줬으면. 요청하면 거부하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남편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요청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쓰레기 좀 치워줄래요? 라고. 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래요. 남자들은 여러 개 요청하면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지만 남자들은 어렵습니다. 아내는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기막힌 방법을 알고 있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한대요. 존경하는 남편, 이건 이제 뭔가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알면서도 움직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대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네모나다. 그래서 지구 끝에 가면은 뚝 떨어져 죽는다라고 스토리를 지어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스토리를 자각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책을 왜 계속 보는지 아세요? 나의 생각이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성장의 과정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억압하지 않고 내 욕구를 누르지 않고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나 지금 화나? 나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네? 우리 한 번도 부모나 친구한테 나 화나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최근에 여기 푸르미 교육연구소에서 무지개 본부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그만 얘기해요. 나 지금 화나려고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화를 내면서 한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했죠. 그만 얘기하세요. 나 듣고 싶지 않아요. 화나려고 해. 근데 우리가 보통요,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가 안 난 척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듣습니다. 듣고 집에 가면 불불 끓고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 나한테 짜증나게 왜 그 말을 왜 계속 하는 거야? 라고. 근데 나 지금 화나려고 해 라는 그 말을 하는 본부장님 보면서 와, 건강하다. 저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그만했어.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죠? 우리 둘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꺼져! 입 닥쳐!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방의 위협이 돼요. 자, 꺼져! 입 닥쳐! 이거 언제 나왔냐면 참다가 폭발했을 때, 야, 너는 나한테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지난번에도 뭐 그랬는데? 이러면서 분노는 이렇게 막 쌓이면 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여기 건강한 표현을 못해요. 남의 눈치 보고 남이 허용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청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욕을 뱉으면서 다른 사람 때린다면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 내면의 무력감, 수치심,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숙하기 때문에 몸으로 밀고 때리고 이렇게 휘두르거든요. 요거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나 한번 봐줘. 나 힘들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혼내기 전에 아이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엄마가 나의 내면을 볼 줄 모르면 내 아이의 내면도 볼 줄 모릅니다. 100%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제가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쓴 내용이에요. 저희 아이가 분노를 막 표출할 때 칼을 자꾸 찾더라고요. 근데 화가 날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칼을 찾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화가 날 상황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볼 텐데 상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칼을 찾으면 화를 낼 일이랑 칼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고민하다가 푸른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칼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 닉네임 맨날 리딩트리였거든요. 리딩트리 누구를 찔러 죽이고 싶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잊고 있었던 기억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의 그런 묵은 감정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주는 거. 와, 나는 잊고 싶었던 거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자각하는 거야. 아, 저게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칼을 찾지 않았습니다. 걔도 이제 자기가 칼을 찾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내가 유명한 작가고 강사고 방송인인데 어떻게 쪽팔리게 이런 칼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수치스러웠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살았다면 저는 해결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비난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우리 아이 네 아이 이상하니까 병원 좀 데려가 봐라 라는 소리를 안 들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훌륭한 스승님한테 상담을 구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부부싸움 할 때도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요, 더 큰 소리로 화를 막 냅니다. 사실은 난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끔 연애할 때도 그러죠. 나랑 헤어져! 우리 헤어져! 막 이럽니다. 저 많이 했었거든요. 나가! 막 이러고 막. 근데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잡아줘. 난 당신이 필요해. 였습니다. 싸우다가 이혼해!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혼 안 돼요. 애가 셋인데 무슨 이혼을 해. 그죠? 이혼 절대 안 돼. 절대. 이혼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혼은 안 돼. 근데 싸우다 보면은 괜히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두려움은요, 화를 내거나 진정제를 먹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려움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두려운 게 있을 때는 두렵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런 부분이 두려워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당신 떠날까 사실은 이혼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려움은 과거에 기초한 미래에 오지 않을 허상의 감정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겪은 나의 무서운 일들이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강렬한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불행하면 어떡하지? 자꾸 생각하면은 그게 현실에 자꾸 나타나죠. 우리는 진실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숙하고 서투른 게 맞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종종 있어요. 매번. 저도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해보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연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속해 있는 채팅방이라든가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소통을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옛날부터 묵어있던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부터 회사 다니면서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를 눌러놨습니다. 왜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남편과 싸우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싸우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상징화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분노를 하래요. 나무 토막이어도 좋고요. 샌드백도 괜찮고 베개도 좋아요. 저는 한 번은 아이 기저귀 팩 있죠. 그 팩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맨주먹으로 쳐서 주먹 터지게 쌍욕을 한 적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때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분노를 풀어낼 때 때리기만 하면 안 되고 쌍욕을 같이 해줘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애기랑 같이 영상 보다가 너무 놀랬다고 하셔가지고 액션과 욕을 함께 하면 정말 좋아요. 액션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분노를 풀어내야 건강합니다. 화병도 없고요. 몸에 병이 없어요.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은요, 아드님 영재였어요. 독서 영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독서영재 1호 최푸름을 키운 아버지입니다. 푸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당연히 했겠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하진 않아도 이 에너지로 아이는 다 느낍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간 푸르미가 방학해서 잠깐 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용서의 시간을 가졌대요. 그때 자식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푸르마, 아빠가 너의 감정을 보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살면서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면 언제든 아빠에게 말해주렴. 아빠는 언제든지 너에게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용서해주겠니? 영재인 내 아이가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학에 가는 거, 그런 기대를 품었던 거 아이는 알고 있죠. 이 사과를 했더니 온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푸르미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 세상에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는 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메일을 보내왔대요. 여러분, 내가 영재인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영재라서 강의를 하고 책을 내면서 상담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난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자, 우리가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성장은 우리 모두를 자유와 기쁨, 평온,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높은 의식을 가진 공동체로 진화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